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대보름과 입춘이 엊그제 지난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요, 중국 문학사상의 유명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연명 시인의 기전원거 삼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옛날에 그 중국의 자연을 동양화처럼 그렸는데 어느 농부가 지금 봄에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연명 시인은요, 이게 이제 술을 좋아하셨다 그러고 41세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2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시도 쓰고 하면서 중국 문학 사상에 또 송나라와 그 당나라 시대의 그런 시인들에게 많은 그 교과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시는 이 첫 구절이 종두남산하로 시작되는 귀전은거 3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종두남산하 초성두모이 신흥이황해하고 대월하석이라 도협초목장이요 성로전마이라 의천부족석인데 단사원무이라 이런 시인데요. 뒤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연명이라는 시인은 본명이 잠이고요. 도잠. 호는 집 앞에 버드나무를 5그루를 심었다고 해서 오류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연못가에 또는 호숫가에 이런 안개 속에 이렇게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면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도연명 선생도 이런 시인답게 그 바람에 흔들거리는 버드나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동진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동진 말기에 남조의 이제 송나라 초기까지 생존하셨다고 하는데 강주에서 심양군에서 지방 사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조부는 군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국방부 장관에 가까운 그런 그 관직을 지냈고요. 그 할아버지도 무창 태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단 도연명 시인의 아버지 때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은둔하는 바람에 집안이 좀 가난해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도연명 시인은 29살 때 처음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관직 생활을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이 먹고 싶어서 관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도, 제주라는 관직,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육기관의 교장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교육장 역할인데요. 제주라는 그런 관직을 지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사임했고 두 번째 때는 35살 때 군대의 그 창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인사장교, 군수장교 이런 그 참모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이게 적성에 맞았겠습니까? 시인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적성에 맞겠어요, 그죠? 그래서 곧 또 그만두었고 세 번째 관직은 36살부터 37살 때까지 형주 자사 환현의 막료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또 그만두었고 뒤에 이제 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 도연명 시인의 숙부가 어느 그 귀족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천거를 받아서 도연명 시인을 평택현령 이게 아마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한 업장이나 면장 정도 되는 그런 관직인 것 같습니다. 군수 밑에 그런 그 업장이나 면장으로 취업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또 80일 만에 약 2달하고 20일 정도 지나서 3개월을 못 치우고 이제 사직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직을 하고 41살 때, 41세 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20년간 이 농사도 지었고 또 시도 쓰면서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도연명이 직장생활, 관료생활을 한 것은 약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시인들은 약간 자유로운 거라든가 이런 보헤미안 체질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군대라든가 틀에 박힌, 요즘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잠깐 공공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서가 그야말로 이제 그 틀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관직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현령으로 그만뒀는데, 사실 이 옛날에 그 고을의 현령이라든가 이런 면장이 굉장히 고달프고 일이 많고 아주 그런 힘든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한 그 인재들이 수도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지방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나면, 요즘으로 치면 지방으로 인사이동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완전 유배됐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아주 그냥 죽으러 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땅이 크니까 멀기도 하고, 막 들어가면 기후와 물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막 질병이 빨리 오기도 하고, 저 남쪽으로 가면 뭐 말라리아 같은 그런 모기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죠?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런 뭐 텃세도 있고, 그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아전들, 뭐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비리도 많고 뭐 통제도 안 되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왕조 행정사에 보면, 제가 학부 때 전공이 행정학이었는데, 조선왕조 행정사에 보면 조선은 이제 이런 문관과 무관 이런 양반 제도가 있어가지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한 군의 군수를 문관이 하게 되면, 문관들은 이제 아무래도 글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시도 잘 쓰고 또 이런 재판도 나름대로 또 뭐 잘 하시고, 또 이런 문화, 문치주의 이런 것은 잘하는데, 그 요즘으로 치면 그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치안 유지 뭐 이런 쪽에 좀 약해가지고 문관들이 가면 도적이 들끓는다거나, 또는 그 막 싸움이 많이 나가지고 송사거리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그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무관들을 이제 고을 수령으로 보내면, 무관들은 아주 엄하게 이렇게 그 치안 유지를 하고 예, 군기를 잡습니다. 군대 말로. 그러면 우리가 사극에 보면 변사또가 춘향이를 매우 쳐라 뭐 이런 것처럼 그 빠따로 이렇게 막 치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좀 잠잠해지고, 뭐 소송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범죄도 좀 줄어들고 아주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재판을 안 해가지고 재판이 굉장히 밀려지고 뭐 이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문관을 벌이고 이렇게 계속 교대로 이렇게 뭐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연명 시인도 이제 문관이니까 가면 뭐 소송거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러니까 그 일이 아무래도 힘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에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중간에 끝내면 저장을 잘 해놨다가 그 다음날 불러 쓰고, 또 모든 계산은 뭐 엑셀이라든가 계산기가 있고
프린티기로 바로 연결돼서 프린트하고 또 문서는 이메일로 바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도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가끔 뉴스에 보면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서 젊은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저렇게 일이 힘들면 그 사표 내고 또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될 텐데 그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옛날에는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뭐 하나 쓰려 그러면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로 이렇게 쓰고 중간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뭐 전자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수제로 전부 손에 의해서 일일이 보고서를 만들고 기록하고 이거 하는 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존경하는 태계 이황 선생도 지방에서 그 군수 이런 걸 하다가 자기는 이제 그 일이 많아가지고 학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휴직을 4번인가 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사직을 했는데 그 도 관찰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가지고 3개월 있다가 아예 그냥 짐을 싸가지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말로 치면 거의 탈령인데 복무이탈죄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벌 줘야 된다고 막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그 사직서를 내고 갔기 때문에 벌은 안 받았다 이런 내용도 봤고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직장이라든가 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두남사나 초성두묘이라. 이 종자는 이제 종자 심을 종자. 콩을 남산 아래에 심었더니 초성 무성할 성자 드물 희자입니다. 풀은 무성한데 두묘 콩 싹은 드물다. 드물다. 풀은 무성하고 콩 싹은 드물다.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나 하다못해 그 주말 농장만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합니다. 이제 봄에 콩을 심어 놓으면 한두 달 있으면 한 4, 5월 지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걸 또 매다 보면 모기가 또 생깁니다. 한 5월 되면 모기가 막 다리를 물고 힘이 듭니다. 이 지금 이 도연명 선생도 그런 걸 지금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이래서 이분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가지고 이 신흥 새벽 신자에 거칠황 잡초에 마주할 때 이게 있죠. 멜하자죠, 그죠? 멜하 호미서 돌아올기. 새벽에 일어나서 거친 잡초를 정리하고 따듬고 달빛을 마주보며 호미를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그 심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데 길은 좁고 좁을 협자입니다. 좁을 협 이설로 저절첨 길은 좁고 초목은 키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성모가 나의 옷을 적시네. 나의 옷을 더럽히네. 이제 옛날에 60년생 이전 분들은 이제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길이 좁고 잡초도 많고 아주 음, 속된 말로 길에 리약 하나도 못 다닐 정도였는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굉장히 길도 넓어지고 그 농촌의 인프라가 좋아진 겁니다. 그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진짜로 초가집하고 마을 길이 넓어졌으니까요. 그죠?
성노가 이제 저녁 이슬이 옷을 더럽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냐면 옷이 젖는 것은 애석하지가 않다. 애석하지가 않지만은 석자가 이제 애석할 석자, 뭐 슬플 석자, 안타까울 석. 단지 이거 위자가 어긋날 위자죠. 입안할 때. 단지 이 무의 어긋남이 없기를. 농사가 자연재해라든가 뭐 질병으로 어긋나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이제 농부의 심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 기도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콩농사가 잘 돼야 식량도 하고 또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절에 그 두부도 만들어 먹고 반찬, 콩나물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좀 남으면 술도 사 드시고 할 텐데 근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콩밭을 맸다는 거 보면 그 밭이 그렇게 좁지는 않고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이가 되고요. 이 도연명 선생은 술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고 싶어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가끔 잔치가 있으면 도연명 선생을 초빙해가지고 술을 먹게 하고 그 도연명 선생은 말없이 술을 그냥 만취가 되도록 먹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몇 분 고위직 공직자가 있어가지고 도연명의 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고 이렇게 후대에 기록이 잘 돼서 도연명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되도록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도연명 시인의 시는 후대 그 시인들에게 시를 짓는 어떻게 보면 그 표준 모델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서 이것을 뭐 황제에게 보고서를 낼 때도 이런 식으로 쓰고 했다고 하는데 야, 옛날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다듬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 무슨 건인지 가죽건으로 야물게 묶어 가지고 하고 이게 다시 이제 다른 거를 쓸 때는 아마 이게 물로 씻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백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쓰고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편리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사를 갖다가 이렇게 짓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기록에 의하면 한 30억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생겨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추측에 의한 걸 뿐이고요. 우리가 뭐 하느님도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과학자들이 추정에 의해서 한 30억 년 전에 생겨가지고 그 온갖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겨우 10,000년 전에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10,000년 전에 농사가 시작됐는데 아마 이 농사도 처음에 이제 여자들이 농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남자들은 사냥한다고 돌아다니고 여자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이제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가지고 저장을 해놨는데 우연히 이렇게 땅에 뭐 보관했던 것이 싹이 트는 것을 보고 뭐 농사를 알게 됐다거나 또는 그 이제 돼지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잡아오면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축산업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이 농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되니까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국가가 치안 유지라든가 국방을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학문과 예술, 문화 예술이 이제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지금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해 가지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통일벼를 만들었습니다. 통일벼.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 그러는데 통일벼를 그 영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쌀 생산량을 늘렸다. 식량 작업률을 높여 가지고 이 배고픔을 좀 해결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농업 기술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불과 우리가 지금 식량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것은 50년 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30억 년 역사 중에 겨우 50년만 지금 배불리 먼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말고 지구의 인구가 약 한 9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 절반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삐쩍 말라가는 그런 말라 죽어가는 어린애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교육 업무에 주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귀농 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하면 서울의 많은 그 도시민들이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나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조회수를 올리려면 속된 말로 조회수를 올리려면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 방송학 언론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그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뭔가 안 좋은 뉴스, 부정적인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전파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남을 자랑하는 뉴스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남이 사고치고 잘못된 거는 굉장히 3배, 4배 빠르게 전파가 된다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뭐 귀농하면 망한다더라, 뭐 빚쟁이 된다더라, 고생한다더라, 뭐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많이 그 지금 뜨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도 일부 뭐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무리하게 본인이 대출을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받으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골에 가면 빈 땅도 많고 시골에 가면 인구가 부족해서 이제 빈 땅도 많고 빈 집도 많고 그래서 싸게 임대로 땅도 빌리고 집도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심지어 그죠? 아니면 농촌공사 홈페이지에 그 농지은행에 들어가면 거의 뭐 한 1000평 땅을 1년 사용료 한 돈 10만 원에 하루 저녁 회식비도 안 되게끔 돈 10만 원에 빌려주는 그런 공식적인 제도가 있고요. 또 시골에 가면 빈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 그냥 단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써야 되겠죠. 그죠? 뭐 2년이든 3년이든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이제 말물로만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기록이 안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2년이나 3년 단위로 임대를 해서 쓰고 거기서 이제 소득이 창출되고 자기 적성에 맞으면 그때 그 마을에 논도 사고 집도 사도 되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자기 실험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사버리고 이제 대출 이자가 조금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책 대출 이자는 좀 1.5%니까 싼데 그래서 막 받아가지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농업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또 판매 유통망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진짜 이 농사가 이제 실패하고 빚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농교육을 충분히 100시간, 200시간 잘 들으시고 슬기롭게 기농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도연명 시인의 기전언거라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상으로 이 한시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